높고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한 소년이 심드렁한 얼굴로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숨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영화 속 숨은 그림 찾기는 그 보석 같은 그림들을 발굴해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발굴할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밀양 5km라고 써진 표지판을 지나긴 했는데요. 한국 영화계의 거장 이창동 감독의 네 번째 작품 밀양입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부디 영화를 시청하시고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보신 화면은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이 두 쇼트가 할애하고 있는 시간은 무려 25초. 이창동 감독은 이 두 쇼트에 영화 전체를 관통한 철학과 메타포를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나 메타포에 대해 모르신다면 메타포에 대해선 종수 씨에게 물어봐. 네, 종수 씨에게 물어보시고요. 그럼 두 쇼트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 영화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공간입니다. 작품 속 제목이자 배경인 밀양은 인구 10만의 소도시. 영화는 초반 이 공간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다소 부정적입니다. 젊은 층들이 대부분 지역을 떠나 생기를 잃고 정체된 메마른 분위기. 다방 내지에게 태연히 성희롱을 일삼는 장면들. 뻔뻔히 거짓을 내거는가 하면 타인의 선의를 조소로 되갚기도 합니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뿌리내린 집단 공동체의 보수성. 시내는 그들에게 속물이라며 팩폭으로 뼈를 때리고 아마도 줄곧 대도시에 성장해온 이들이라면 밀양이란 이곳이 무척이나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는 꼿꼿하게 그곳에 남아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게 되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파국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화면에 들어오는 높고 푸른 하늘. 이번엔 극도로 불안한 표정의 시내가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는 전반부를 지나 후반부, 개봉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독교에 대해 말합니다. 앞서 밀양이란 공간을 현실적으로 그려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내. 이후의 전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보여드렸던 두 쇼트의 숨은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늘은 절대자. 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소녀는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는 명백한 오독입니다. 정확히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소녀는 인간, 하늘은 인간이 바라보는 대상을 상징하며 그 대상 안에 신과 인간, 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두 쇼트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바로 인간과 대상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의 전면 유리창입니다. 차량의 전면 유리창은 프레임을 상징하며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은 밀폐된 차 안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인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사고한 하나의 가치관이자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이 장면에서 민기는 누나를 배신하고 딴 여자랑 바람이 났던 매형을 시내가 그리워하는 것에 못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시내는 그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남편은 아들 중우와 자신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같은 대상에 대해 상반된 견해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 쌓아 올린 편견과 선입견이란 프레임을 통해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화 속에서 영역과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초반, 타인의 영역을 기웃거리던 시내는 이내 그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주인인 옷가게 여자는 그런 시내를 호의적으로 대하는데 가게를 나서려던 시내가 섣부르게 오지랖을 이 겁니다. 앞을 지나면 항상 생각한 건데요. 이 가게의 인테리어를 바꾸면 더 장사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낀 옷가게 여자는 그런 시내를 불편하게 바라봅니다. 좀 이상해. 이후 미용실에서 옷가게 여자는 자신의 영역 속 사람들과 함께 시내를 험담하고 그렇게 왜곡된 시내의 모습은 거울 속 프레임을 통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내는 그런 그들의 영역에 자리 잡기 위해 그들이 있는 영역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종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명 종찬은 선하고 순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왜곡된 시선으로 특정 직업군의 여성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시내는 그런 그의 영역 안으로 발을 내딛기를 꺼립니다. 이후 종찬은 시내의 집을 찾아와 그녀의 영역에 상장을 걸어둡니다. 이 상장이 가지는 프레임적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에선 자신의 영역에서 삐져나와 신의 영역으로 다가가려는 종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위기에 직면한 시내는 곧장 종찬을 찾아오지만 자신의 영역 안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그렇게 시내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종찬은 계속해서 그녀의 영역에 발을 디디려 하지만 시내는 그런 그를 밀어냅니다. 이번엔 웅변학원 원장 박보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내는 초반 그를 신뢰하지만 영화는 그런 그의 얼굴을 백미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의 영역이 얼마나 협소하고 왜곡되어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접견실에서 다시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하나의 프레임을 다시 여러 개로 쪼개 그와 시내 사이의 괴리와 간극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초반 밀양시가지의 모습을 보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셨나요? 차량의 유리창에 묻은 얼룩처럼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는 않으셨나요? 이창동 감독은 밀양에 대해 종찬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밀양이 어떤 곳이에요?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요? 왜 웃으세요? 아이, 이 신혜 씨가 요 밀양이 처음 오던 날 나한테 똑같이 물었거든요. 밀양이 어떤 곳이냐? 뭐라 하겠노? 똑같아, 딴 데하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이 뭐. 그런 기독교에 대한 이창동 감독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보시다시피 차량의 백미러에 십자가 장식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 장식을 향한 두 사람의 시선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도 교회 다니세요? 예. 아니, 처음에는 신혜 씨 때문에 다니게 됐는데, 이제는 뭐, 버릇이 돼서 그냥 다닙니다. 안 나가면 섭섭하고, 나가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렇대요. 이후 동일한 구도로 배치한 시내의 모습을 통해 이창동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도 반기독교 영화도 아닌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선에 대한 영화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시내는 미용실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머리칼은 시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해자의 딸이 시내의 머리를 잘라주기 위해 나옵니다. 이미 자연스레 시내의 영역에 자리 잡은 종찬에 반해 자신의 영역 속으로 들어온 가해자의 딸을 시내는 한참 동안 노려봅니다. 그리고 질끈 눈을 감더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 그녀를 영역 속에 가둬둔 채 미용실을 나옵니다. 이 영상을 모두 보신 분이라면 엔딩에 대한 해석은 충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킹신혜였습니다.